하루하나 정치뉴스 정치공감. 두관 후보님, 지금 민주당원 맞습니까?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분 정말 맞습니까? 어떻게 자당 지지층을 향해 이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극단적 양당제도 하에서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감히 할 수 없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권자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자당 지지층에게?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 후에 이런 슬로건을 걸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 전당대회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던 표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상대 후보로 나와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추대가 되면 또 조중동이나 언론 등에서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을 삭제한 후 메시지 직원의 실수다. 아니, 이런 해명 진짜 맞는 겁니까? 아니, 본인 명의로 나간 모든 발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 아닙니까?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한 발 뒤로 빠지는 해명은 진짜 요즘 말로 짜치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냥 남자답게, 그리고 정치인답게, 전당대회 대표 후보답게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계속되니 민주당원들에게 야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유를 받으니까 뭐라고 하셨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에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에? 이재명 후보는 적은 외부에 있다며 상황을 봉합하려 했는데 우리 안에 차이가 아무리 건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습니까?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원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집단 쓰레기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의원 그리고 김병주 후보의 말이 정말 공감됩니다. 왜 이렇게 내부에는 엄격하고 외부에는 느슨하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룰을 깨겠습니다. 우리 열성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거 우리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제발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들과의 차이보다 우리의 차이가 더 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몇몇 의원분들을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당의 당대표가 결정된 순간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정쟁의 대상이 된다. 극한 대립만 계속될 거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자마자 우리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물론 우리 당만 아니고 핵심당에서도 아마 동시에 제안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화와 상생, 협력 이런 게 좀 복원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제가 우려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도 있었지만 2차, 3차 불발이 됐고 또 한동훈 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바로 특검법이 발의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가 작동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너무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군데 저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극한 대립 그리고 야당 탄압에만 일관하는 검찰 독재 정권인 저들의 행태를 보시란 말입니다. 대화와 협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 새로 들어온 한동훈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연정을 주장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들과 대화 협치가 불가능하고 오직 자신이 민주당 대표가 되어야 대화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원들 그리고 지지층 또 저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민심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민심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정권 교체하여 저들의 집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검찰이 87년 체제 이후 쌓아온 악업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거란 말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왜 민의를 왜곡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전부 북한이고 독재입니까? 제발 본인이 틀렸을 수도 있다. 아, 민의를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끝까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최혜병 순직 사건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저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고 그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이고 또 정치인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7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대연정을 하고 특히 특검을 양보하면서 협치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원 맞으십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상민 의원이 생각납니다. 진짜 혹시 다음 선거에서 빨간 옷을 입고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부 총질에는 제일 먼저 앞장서시면서 외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느슨하십니까? 제발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들과의 협치를 위해 특검을 양보하고 대연정을 하라는 것이 저번 총선의 민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반드시 끝까지 싸우고 특검을 발의하고 관철시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장외전을 펼쳐서 현 정권을 최대한 빨리 끝장내는 것이 그것이 민생이고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외교를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가 안정되어야지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